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9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이번 주 9월 세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더니 미국 시장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분위기가 그대로 또 시장 분위기로 전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가 싶었더니 거래 무지 터져서 우와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맞길 저희는 이번 주였는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세 번째 주 쪽이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같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언급드렸던 매크로가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 잘 버틴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어가기 시작했던 게 이제 못 버티네요. 버티지 못하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중요하게 지지하는 저희 크로스 자리 있었죠. 그리고 이거 이탈 그러면 다시 밑에 55일선 지지 확인 요 정도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자리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매크로 쪽은 되게 안 좋아요. 주식시장 쪽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잘 버티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쪽에서 와, 잘 버틴다 했던 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 매크로 지표들 다시 한번 조금씩 더 뜯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썩 뭐 그렇게 기분이 좋진 못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나왔던 얘기 뭐 특별한 거 별로 없고요. 뭐 지금 다음 주 FOMC에 대한 경계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발표된 CPI, PPI 모두 다 예상치보다 강했습니다. 특히 CPI도 그렇지만 PPI가 물가 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특히 유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압박을 가하느냐 이게 좀 잘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또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발표된 게 8월 수입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것도 지난 5월달 이후 최대 상승률.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죠. 예, 유가가 만만치 않게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입 물가도 에너지 가격의 영향. 근데 에너지로 인해서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직 그에 따른 타격들이 크진 않겠죠. 그렇게 됐으면은 완전히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이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안 있었을 겁니다. 벌써 저 중동으로 뛰어가서 뭐 사태를 해결하려고 백발로 뛰어다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살짝 즐기는 측면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 변화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유가도 유가지만 또 지금 나왔던 이 트리플 위칭데이 요거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상대로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주력인 것 같아요. 나왔던 얘기 저희 모르는 거 없고 그 중에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서 최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저희는 올라갔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 포지션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 쪽에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매크로가 안 좋은데 버틸려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대로 압박으로 나왔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는 또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반도체 쪽은 문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TSMC가 수요 둔화를 우려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장비 공급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 둔화를 지금 어제와 나왔던 얘기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TSMC가 지금 8월 달까지 해서 실적 부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수요 둔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수요 둔화가 아니라 약간 쇼티지 느낌이 나면서로 해석을 했는데 이건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수요 둔화를 우려를 하고 있네요.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뭐 GPU부터 지금 TSMC 파운드리 얘기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하루 만에 또 반대로
수요 둔화를 우려해서 반도체 장비업들이 공급을 늦출 것이다. 그때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차익 매물을 만들기 위한 뭐 이런 조건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TSMC 매출은 일단 꺾인 거 회복하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언론의 또 기사에 흔들리는 모습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뭐 그렇게 됐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종목들이 다 밀렸던 거죠. ARM도 ARM도 하락하고 4.4, 한 4.5%, 엔비디아도 밀리고 AMD도 한 4%에서 5%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밀렸고, 게다가 또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에서, 빅테크 쪽에서 한 축을 끌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된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업 얘기 들렸죠. 자동차 쪽에 파업 얘기가 돌입했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원래 파업 같은 경우 그렇죠. 파업 같은 경우 시작되면은 주가에는 영향을 별로 못 미칩니다. 그 전에 불안감 때문에 미치고요. 제가 느끼긴 그랬습니다. 파업한데 그래서 진짜해? 아니? 막 이러면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그 전이 주가가 약하고, 파업을 만약에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끝날 무렵쯤에 또 주가는 다시 원위치 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폭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파업 여파로 나오는 게 지금 자동차 노조 쪽 이거 있을 거고, 또 할리우드에 나오는 또 작가들 파업한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계속 영향을 받는 거고,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아무래도 노조에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주가는 반전하네요. 상승하는 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가 생각보다 판매 잘합니다. 지금 7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쪽이 판매 대수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파는 건 BYD겠죠. BYD고 그 다음이 테슬라, 그 다음이 현기차입니다. 이 정도 되는 정도면은 생각보다 잘 파는 흐름이고요. 이거 북미 쪽으로 간다. 테슬라 1위, 현기차가 2위입니다. 7월 달에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요. 근데 잘하는 거를 인정을 아직은 못 해주고 있는 분위기. 예, 그래서 니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좀 현대기아의 위축 요인들이 되는데, 일단 이게 전기차만입니다. 전기차만으로도 잘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그냥 지금 전기차로 오다 보니까 약간 여기저기 바뀌기 시작하죠. BYD가 들어오고 이제 테슬라, 과거의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 어떤 자동차 쪽의 내연기관과 그 나머지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장의 트렌드고 따라가야 되겠죠. 이런 큰 변화가 났을 때는 저희는 계속 눈여겨보고 대응해 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지만 일단 다 미국 시장에서 두 가지는, 첫 번째 TSMC 발 나왔던 얘기들은 그건 조금 더 곱씹어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다, 다음 주 FOMC 회의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보면서 일단 대응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화입니다. 일단 추세 전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105대 넘어갑니다. 이제 105대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멈출 만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내심 이번에 그걸 기다렸어요. 유로존에서 EU에서 ECB가 이제 금리를 이번에 인상을 해서 한 4.5인가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와, 우리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유로화가 좀 강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유로화가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힘드니까 금리 인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좋겠니? 라고 묻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럼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105대까지 들어온 마당에 이 상태라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그때 박스권을 이것까지 마찬가지 이탈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지난번에 유가 차트랑 똑같이 됩니다. 그럼 여기 레벨업 시켜서 올라가고 이런 데서 막 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가가 뭐 100달러, 90달러대 넘어간다 그런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 달러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좀 힘듭니다. 예,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정확하게는 가격이 105.4, 105.5로 볼게요. 예, 그래서 이 상태, 105.5 지난번 박스권의 상단부까지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나와서 105. 105.5를 돌파한다. 이거는 또 이때는 좀 신호가 좀 다른 신호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신호가 아시아 시장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잘 못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달러가 강한데 그러면 가장 신난 쪽은 일본이죠. 일본 엔저면은 당연히 주가는 훅 날아가는 모습들 이게 확인되는 거고, 그 일단 눈길이 가는 게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탄력을 오히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환율이 7.3대 지난번 고점대를 살짝 넘고는 꺾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중국 지표들에 대한 양호한 모습들이 이제 이거를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가파르게 약했던 모습들이 지금 약간 떨어지고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밑으로는 7.2대가 꺾여야 될 것 같고요. 7.2대가 이탈될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안 됐는데 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추세가 그렇죠. 딱 변화를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고점은 1340원대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약하게 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일단 과거에 미국에서 달러 강세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1360원대쯤 와 있을 그럴 체력이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고 있다. 그런 쪽에서 좀 더 달러의 달러의 강세보다 지금 원화의 강세 요인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자체적인 체력들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위안화 동향과 그리고 원화 동향을 같이 체크해 보는데, 지금 강조드렸던 것처럼 원화의 강세 아니면 원화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만큼의 신흥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막 휘청휘청하는 게 좀 덜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국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한국은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반도체 좋아지기 시작하고 반도체 가지고 수출 좋아질 거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를 통해서 EPS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는 경기의 대표 주자일 거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까지도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역할까지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 움직이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별거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본다라고 그러면 1320원이 이탈이 됩니다. 요거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면 안 좋죠. 근데 지금 벌써 달러 강한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어디를 가 보냐면요. 또 중요한 게 금리겠죠. 채권 금리. 근데 그걸 가기 전에 의외로 보게 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여기는 못 팔았는데 뭐 25,500 요 중심에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의외로 비트코인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달러 강세로 나왔었으면은 비트코인이 벌써 여기 들어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고민해야 되나 이거 생각했을 텐데 의외로 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수익권입니다. 네, 그 사이에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26,000 그래 봐야 뭐 요만큼이지긴 하지만 거의 뭐 매수가예요. 매수가에서 그냥 큰 변화 없지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지만 요 단계까지는 가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신호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게 아직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일단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쪽이고, 그리고 또 봤었을 때 지금
금리 쪽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지금 아,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4.3대 안착해서 막 달리려는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직전 고점 안착해서 돌아간다. 이거 쉽지 않죠. 지금 오늘도 상당히 셌습니다. 4.33 우려했던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4.3대 넘어가서 여기 넘어가서 안착된다 그러면 이거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높다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달러 그 강세에 이어서 10년물도 4.4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조만간 4.5 넘어가는 수치가 나온다. 이거는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물로 안 보고 10년물로 많이 보는 이유들은 그 무거운 10년물까지 이렇게 끌어올릴 정도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물가를 자극하는 뉴스나 또 유가도 같이 영향을 받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변화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나온다. 이거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 아니다. 라는 점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별 그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월말이죠. 월말에 가서 미국이 또 양당이 지금 재정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게 합의를 못 보고 만약에 또 딱 스톱이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 관련된 쪽에서 또 서로 엉클어지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위축되는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시장이 불안해서 금리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미국도 왜 이래? 그러면서 미국의 체력들이 약화될 걸 걱정해서 10년 이런 장기물들이 하락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변곡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은 일단은 좀 시장에 충격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금리 쪽의 안정을 기원하지만, 네, 기원한다고 또 저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프레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상품 쪽에 보겠습니다. 일단 구리 볼까요? 구리는 잘 버텼다가 의외로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쭉 올라오는 게 지금 보면 장중에 3.8대를 계속 찍습니다. 그러니까 4달러에서 3.8달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면 추세는 또 이렇게 지지 맞춰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왜 자꾸 구리를 보느냐? 이거는 수요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관련된 쪽에서 가장 바로미터고, 지금 뭐 얘기로는 광산에서 계속 채굴한 구리가 재고로 쌓여 있다. 이거 많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와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 이게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암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이것도 이렇게 되면 수렴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 연결된 거 보면, 그러면 요 안쪽에서 수렴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나올 겁니다. 거기 아마 시간은 1,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위로 턴한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변수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올라간다. 2천원지 드디어 살아갑니다. 왜냐면 구리 가격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나머지 메탈 가격들이 다 반등 신호를 보인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그럼 그때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이 일단 달러가 약세로 가야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강한 상황 쪽에서는 아마 그 반대로 얘기해 되면 달러가 그렇게 강하게 가는데도 구리 가격이 버티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면 수요가 여전히 기반이 된 경기가 좀 살아나나 여기에 베팅을 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음 국면 쪽으로 이어가는 거 체크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렴 이후의 변화들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계속 강한 모습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 뭐 가파르게 91달러. 이제 약간 투기적인 흐름들까지도 많이 가미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투기 포지션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잘 안 보는 건데 원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투기적인 순 포지션이 얼만큼까지 들어가 있나라고 보았었을 때는 지금 최근 들어서
보세요. 거의 못 보던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와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포지션이 쫙 움직이는 현상들, 한쪽으로 몰아가는 현상들, 이게 지금 가장 큰 상황이죠. 그러면 과거 흐름들과 함께 나도 동참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이거는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점에서 이제 막 터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확신을 방향성을 가지고 더 움직일 여력들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되게 미묘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쯤이었었으면은 이제 다 왔다라고 싶은데 이제 막 올라오는 기조이다 보니까 이게 끝났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보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포지션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뭐 회원 가입하래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시장에서 동향들 보다가 또 이제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즉 상하이 철강 선물을 보면서 이제 철강주의 변화, 철강 가격의 흐름들을 체크하는데 지난번엔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아닌가 봐. 근데 철강주가 강한데 근데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렇단 패턴은 여기 3,800 저항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걸 뚫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철강주가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약간 탄력을 확 받아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고민하다가 이걸 보면서 아직은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저희가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는 미리 살짝 먼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묵직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들어가죠. 금융주 보세요. 요즘에 은행주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